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자가격리를 경험하신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자가격리 기간에 있었던 에피소드나 또 일들을 좀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오늘 선교 토크쇼는 자가격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저는 KWMA 미래한국개발 선교센터 장으로 있는 정용구 선교사고요. 우리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진행을 하실 우리 최호영 간사님. 네네, 저는 비전 선교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호영 간사라고 합니다. 네, 저희들이 좀 오늘 질문도 좀 준비를 해서 또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도에서 오신 우리 어영선 선교사님 부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어영선이고요. 지금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조금 따끈따끈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같이 인도에서 지금 몇 년째 되신 거죠? 지금 이제 8년 차. 8년 차로. 네. 네네. 아이고. 그다음에 우리 하찬양 선교사님 한번. 네. 저는 CCC에서 사역하고 있는 하찬양 선교사입니다. 네. 네. 어디서 사역을 하셨죠? 저 아프리카의 토고라는 곳에서 있다가 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간에 이제 KWMA 총무님으로 소고하시는 이제 김유성 선교사님이 또 자가격리 때문에 초기에 일이 좀 많았습니다. 오셨는데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WMA 총무하고 있는 김효성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사역하셨죠? 저는 필리핀 선교사였고요. 네. 94년부터 사역했습니다. KWMA는 2018년 12월 1일부로 부임했습니다. 이제 총무직 수행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반 본부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현지에서 이제 남아야 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으로 오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또 오려고 하면 뭐 비행기도 뭐 구해야 되고 또 자가격리 시설도 이렇게 알아봐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제일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이제 네. 오셨는데 어떤 과정으로 오셨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어영선 선교사님께서. 네, 저희가 특별기로 왔어요. 네. 지금 뭐 어느 나라랑 마찬가지지만 지금 인터내셔널은 안 뜨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7차 맞죠? 네, 7차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동안은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데하고 그 비행기가 뜨는 델리라는 곳하고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차로 뭐 안시우가 다 20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때는 또 이게 락다운이라고 봉쇄가 돼 있어서 이게 줄을 넘어갈 수도 없고 또 비행기가 국내선이 뜨질 않아서 이게 특별기가 있어도 저희들이 가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한 5월 25일부터 이게 락다운이 풀리면서 이제 국내선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다행히 저희들한테는 뭐 다행이라고 뭐 그래야죠. 그래서 다행히 그 비행기를 타고 델리에 가서 그거 타고 왔습니다. 우리 박미선 선교사님 그 비행기 타고 이렇게 자가격리 시설까지 가는 뭐 과정에 뭐 문진표 뭐 이런 게 있는데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비행기에 내렸을 때였나요? 내려서 그 문진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열이 있었나 아니면 어떤 증상이 있었나 그런 걸 다 기록해서 내고 입국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바로 뭐 검사나 이런 거는 또 특별하게 또 두 분은 또 그 국적이 좀 다른 상태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나와서 그 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갈 수 있는 자가격리 장소로 갈 수 없고 국가에서 하는 격리시설로 가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격리소에 갔는데 저희는 검사하지 않고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장소로 가서 거기에서 거하는 기간 동안 보건소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검사를 했어요. 그럼 뭐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뭐 그런 건 어떻나요? 네,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입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걸 깔아야 돼요. 깔고 그
그 또 문진표도 이제 거기서 또 작성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거기서 확인을 하더라고. 여기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지인이 누구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반드시 확인이 된 다음에 이렇게 옮기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이제 하셨는데 네. 뭐 잠깐 아까 들었는데 아프다고. 많이 아파요. 저 네. TV에 볼 때 하고 TV에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쑥 해서 네.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줄만 알고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 코 깊이가 그렇게 막 깊은지 몰랐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많이 들어가고 입도 여기 양쪽에서 천장이나 이런 데서 긁는 게 아니라 목 있는 데까지 쭉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구토도 하고 그래서 특히 제가 비가 약해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찬양 우리 선교사님은 조금 그래도 전에 일찍 초기에 오셨죠? 4월에 오셨나요? 네, 4월 초에요. 네. 그때는 좀 어땠나요? 들어오실 때? 그때 저도 이제 한창 토고에 있을 때 한국 뉴스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플 다 깔고 들어와야 빨리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들 봐서 전 미리 토고에서 이제 어플을 다 깔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공항에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이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하거나 이런 시간이 사실 많진 않았었고 네, 좀 생각보다 뉴스를 잘 챙겨가서 그런지 수월하게 들어오고 공항에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공항에 와서 네. 자가격리하는 곳까지 이동할 때 또 뭐가 또 있었나요? 뭐 차를 뭐 이걸 타고 저걸 타고 뭐 이런 게. 네, 그 공항 와서 이제 짐 찾고 나와서 저는 이제 자차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 자차로 인천에서 했는데 인천까지 갔다가 인천 보건소로 바로 가서 검사를 하고 바로 자가격리하는 곳으로 갔어요. 저는 시설에서 하진 않았고, 네, 이제 할 곳이 있어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로 바로 이동을 했고, 이제 검사 결과는 그 다음날 나오더라고요. 다음날 나오고. 네. 그 먹는 거는 어땠습니까?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우리 박미선 선교사님 먹는 거 좀 네. 어떻게 드셨는지? 저희는 이제 시설 격리에서 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도시락이 그 방 앞에다 딱 놓고 이렇게 배를 누르고 가면 저희가 가져갔는데 음식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미리 들어가기 전에 물하고 컵라면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놨고 그래서 뭐 음식이 부족하고 그런 건 없었지만 이제 조금 기름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네, 저는 하다가 베지테리안으로 바꿨어요. 네. 뭐 정부에서도 뭐 좀 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정부나 뭐 선교단체에서 뭐 받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게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분류가 돼서 네.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들어올 때 약간 좀 잘못된 정보들이 좀 있어요. 아니면 그게 바뀐 정보인가 찾아보면 무조건 외국인이면서 단기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격리시설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밖에도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고 여기 아는 지인이 있고 통화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가 격리가 가능한데 저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시설 격리로 표시를 해놨다가 바로 이제 시설 격리로 간 거죠. 근데 가면 이제 말씀 하셨지만 도시락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갖다 놔요. 문 앞에다가 갖다 놓고. 근데 여기는 이제 여자분이니까 양이 좀 괜찮았거든요. 저는 좀 모자랐다. 모자라요? 네, 조금 모자랐어요. 모자라고. 네. 그럼 뭐 배달 음식도 못 시켜 먹는 거죠? 네, 그런 거 못 합니다. 못 하는 거고. 네. 뭐 이렇게 그 자가격리 그 숙소를 조금 벗어나면 뭐 사이렌이 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아까 들었는데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렇죠.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도 이제 부부인데 그 자가격리는 한 방에 한 명만 할 수 이게 원래 룰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옆방에서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오기 전에 랩탑이 고장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속 그 이제 뭐 선교 보고 해야 되고 이렇게 줌 미팅이 있어서 제 랩탑을 이제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느라고 잠깐 이렇게 왔다 가고 몇 번, 두세 번을 왔다 갔는데 그
그 다음에 남편이 이제 문을 딱 열고 나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약간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보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전에 네. CCTV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꼭 제가 문 열면 확인했거든요. 누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옆방에 갔다가 받아오고 갖다 주고 뭐 그랬었는데. 이 어플을 해서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뭐 누가 오나요? 관리를 해주러 이렇게? 그렇지 않고요. 들어오기 전에 어플 다 깔아요. 일단 깔고 그걸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어플이 그 스마트폰이 집에만 있으면 그냥 집에만 있는 걸로 거기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그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이제 그런. 전화도 오나요? 가끔 전 한 번밖에 안 하고. 네. 그 방에 특히 이제 방에 그 룸마다 전화가 있으니까 그걸 전화가. 룸 전화로. 네. 스마트폰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 어플을 통해서 저희가 갔을 때는 아침 9시와 저녁 5시에 항상 자가격리 체크를 해요. 뭘 체크 온도를 하나요? 이제 열이 나는지, 뭐 기침하는지, 뭐 목이 아픈지, 그런 거 구토하고 설사하는지 그거를 자가격리하고 온도를 항상 재요. 방에 온도계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좀 이상이 있으면 또 연락이 와요. 근데 저도 좀 인도에서부터 목이 아파가지고 목이 아프다고 썼더니 바로 그 다음날 와서 검사하더라고요. 검사하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네. 두 번 하게 되겠거든요. 한 번은 제가 깜빡하고 못했는데 바로 연락이 와요. 이거 빨리 하시라고. 지금 이제 두 분 케이스는 국가기관에 가서 자가격리한 케이스인데, 네. 그죠. 또 이제 일반 자가격리한 케이스는 음식이 어떻게 또 준비가 되나요? 음식을 저도 이제 저희 단체에서 좀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막 컵밥 같은 거 전자레인지 돌려 먹을 수 있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이제 주방을 공용으로 썼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하는 거로 그런 거로 보통 해먹고 네 그렇게 하고 주위에서 이제 지인들이 들어온 거 알고 격리하는 거 알고 하니까 이렇게 좀 보내주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이제 이제 도에서 주는 거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어보니까 이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신청했으니까 이렇게 보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있었는데 거기서 박스를 엄청 큰 거를 해주셔서 제가 들고 2층까지 올라가기가 무거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엄청 많이 담겨 있는 거를 받았었고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농림수산부인가 거기서도 또 네, 과일이랑 야채랑도 이렇게 또 보내시더라고요. 참외랑 파프리카 뭐 이런 걸 보내줬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때 다 받은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네, 그 당시에 자가격리하는 또 다른 사람도 알고 있었는데 또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좀 해외 입국자들이 많고 그래서 약간 랜덤이 아니었나 아니면은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거는 오히려 이제 지인들도 보내주고 뭐 나라에서 주는 것도 생각보다 많고 해서 되게 잘 먹고 좀 살찌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가격리를 이제 국가가 아니고 개인이니까 네네. 배달이나 뭐 쇼핑몰, 홈쇼핑 이런 것도 할 수 있나요? 네, 배달? 그것도 돼요. 다 되고. 네, 그게 돼요? 네. 배달도 와서 앞에 놓고 가시고 아니면은 네, 그런 새벽에 뭐 오는 거나 배송 오는 거 다 받을 수는 있어서 놓고 국가 가시면 기관은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고요. 네. 제가 이제 전화가 없잖아요, 저희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에서 전화 좀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전화 왔어요. 왔는데, 그것도 조금, 원래는 뭐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외부 뭐가 물건이 아예 못 들어오는 네, 거예요. 네. 더 철저하게. 네. 이제 배달도 이제. 네, 배달도 되고 지인이 앞에 이렇게 집 앞에 놔두고 가지고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이제 2주간 이렇게 격리 시설에 이제 어쨌든 국가 시설이든 사설 곳이든 이제 계시는데 이 시간이 짧다면 뭐 짧을 수도 있지만 길다면 되게 긴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시간을 보내면서 보내셨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 정말
근데 한국은 너무 인터넷이 잘 되고 하니까 사실 네, 인터넷이 되면은 시간이 또 짧진 않더라. 이렇게 막 엄청 길진 않더라고요. 드라마도 네. 보고 뭐 영화도 네, 보고. 제가 드라마를 진짜 안 보는데 그때 이제 하나 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외국 거를 받을 수 있어서 책을 주문해서 책 보고 네, 그렇게 약간 혼자 있는 시간들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딱 갇혀 있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냥 내일에 대한 조급함이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오히려 그때 좀 제때제때 자고 오히려 좀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시간. 네. 또 현지에 또 사역을 또 이렇게 줌으로 해서 같이 연결해서 하셨다고 또 들었는데 네. 어떻게 지냈어요? 2주간? 2주간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 좀 물어봐야 돼. 아니, 제가 밥 안 해도 되고, 그 삼시세끼 밥을 계속 가져다주고, 옆에 신경 쓸 사람이 없고,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줌 사역이 늘어나더라고요. 비대면 사역이 늘어나서, 이제 현지 청년들하고도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려면 그거 뭐, 파워포인트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저는 한번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냥, 그렇지만 이제 밖에 이렇게 보면, 그 밖에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기 자전거에 합류해서 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 그냥 저도 좋았어요. 어떻게 좋았었습니까? 아니, 이제, 선교로 같이 이제 가기 전에는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지냈는데, 같이 가니까 24시간을 붙어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24시간 붙어 있는 게. 여기 오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방을 같이 주면 그냥 따로따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었는데, 비용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얘기 못 하겠는데, 거기서 마침 또 따로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긴 너무 좋아하셨고, 저도 물론 이제 속으로는 좋아했어요. 내가 티는 못 냈지만. 근데 이제 방에 있으면서 그냥, 여기 또 인터넷이 잘 되니까, 거기 또 호텔이니까 TV도 있더라고요. 뭐 다 나와요, TV가. 그래서 TV도 보다가, 뭐 그러고 지냈어요. 저도 아주 쉬는 시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원래 이제 자가격리가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랑 같이 동반이 되고, 또 최근에는 부부가 같이 한 방에 써도 된다고 부부는 제가 들었었어요. 그렇게 됐고, 또 이제 분리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자가격리 시설을 초기에 이제 막 알고 연결을 해주셨는데, 그때 좀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3월달, 4월달 굉장히 바쁘셨죠? 김희성 총무님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한국이 초반에는 법이 없었어요. 자가격리라는 말은 있는데 담당하는 질본이라든가 중앙방역본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보건소가 다 말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4월 1일부로 법이 바뀌어서 이제 입국하는 내용이 좀 바뀌었잖아요. 4월 1일에 통보를 받았는데 공항하고 현장에 있는 보건소하고 이야기 다르고 질본하고 얘기 다르고 자기들끼리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가격리소를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규칙이 바뀌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저희 사무실이 계속해서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질본에다가 전화를 하면 중앙으로 옮기고 중앙에다가 전화하면 다시 지역 보건소로 넘어가고 계속하는 반복. 사실 그 반복에 지치더라고요. 일이 처음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도 좀 안정화는 됐지만 문제는 갈 곳이 없다. 실제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마음 놓고 가실 수 있는 안식가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선교관이라든가 숙소들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뭐 이런 결론점이 얻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다. 얘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 KWMA도
저희 이제 교회 기도원이나 또 이렇게 좋은 뜻으로 이렇게 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자가격리 시설로 이제 인정을 받으려고 뭐 외교부 라인이라든지 보건복지부 라인으로 얘기했는데 쉽지는 않았죠. 많이 힘들었죠. 네네. 특별히 어려운 게 이것도 뭐 냄비 현상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지자체들이 자기들이 문제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이제 뭐 북한의 5호 담당대 뭐 비슷하게 옆집에 누가 오면 다 이렇게 쳐다보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도 오고 뭐 보건소에서도 오고 그게 누구냐.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많은 시설들이 그런 것 때문에 없어진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히 격리된 시설이고 뭐 일반인을 만날 수 없는 시설이니까 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상당히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가 원치 않은 경우들도 상당수 있더라. 그냥 부담이죠. 우리는 청정한 지역인데 단 한 명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질 거냐? 난 책임질 수 없다. 그러니까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 반대한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얘기하다가 말씀 나온 건데 이렇게 좀 궁금하니까 자가격리 어떻게 하는지 좀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딱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면 좋은데 여기다 물어봐도 틀리고 저기서 물어봐도 틀리고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이번에 있으신가요? 공항에서? 그렇죠. 저희가 들어오면 자가격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찾아봤어요. 특히 우리는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그가 있을 거라고 또 정보도 들어서 찾아봤는데 거긴 그렇게 나왔어요. 외국인이면 무조건 시설격리 나라에서 하는 거 그리고 단기 비자, 장기 비자는 안 해도 되는데 단기이면서 외국인인 경우는 무조건 시설격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들으면서도 그 문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뭘 하겠냐고 물어봐요. 그럼 저희가 이제 자가격리, 시설격리 두 개 체크하나 있는데 우리 그냥 시설격리 당연히 하는지 알고 했죠. 하고 이제 들어와서 그걸 내고 입국시설 봤는데 그걸 딱 보더니 자가격리가 아니고 시설격리시네요. 그러면 여기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그 이민국 같은데 옆에를 따로 이렇게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시설격리만 하는 줄 알고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아니고 국내에 누구든지 이렇게 인척관계나 있는 사람들한테 집에 갈 수 있으면 가도 된대요. 근데 또 일반 전화가 없잖아요. 국내 전화가 없으니까 그럼 그거 전화 없는 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연락이 가능한 특히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그 전화번호를 받으면 그게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면 뭐 자가격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그걸 알았으면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해서 여기 부모님이 인천에 계시니까 그분 부모님 집에 가서 어차피 부모님 배운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자가격리를 했으면 되는데 그냥 몰라서 그냥 모르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바로 그냥 시설로 그냥 가게 된 거죠. 이번에 또 안타까운 게 자가격리 기간 중에 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좀 어땠고 어떤 절차가 좀 있었는지 좀. 그래서 격리하는 중에 한 8일,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형제가 두 분이 또 위에 형이 두 분 계신데 큰 형이랑은 잘 전화를 안 해요. 좀 어렵더라고. 근데 작은 형은 하는데 갑자기 또 이제 큰 형이 전화를 해서 호텔로 전화를 해서 말씀하시더라고.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적어도 이제 격리 기간 중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못 나간다라는 그런 거를 제가 들어서 한번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부모님이 들어갔으니까 그 자가격리 하는 걸 바꿔주겠다. 그리고 보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설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갈래냐? 저희 어머님이 계신 데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머니하고 우리의 가족 관계를 증명을 해라.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증명을 해라. 뭐 사망진단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고 가족 관계 증명서 그거를 준비를 해서 보내주면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날 바로 그 테스트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보내준다 해서 다 검사를 하고 다 보내주고 검사를 하니까 음성이 나와서 그걸로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차로는 참 가기는 힘든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그냥 여기서 공항으로 다시 보내서
공항에서 지정해주는 그런 차를 타고 이렇게 집으로 이제 보내준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 차비는 본인이 다 내는 거죠? 그렇죠. 네, 다 본인이죠. 나라에서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장례식장도 못 가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몇 번을 물어봤는데 장례식에 그래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뭐냐 물어보니까 장례식장 가면 이렇게 분향소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있으면 거기를 다 가서 그분들 상주들한테 다 사인을 받아야 된대. 이 사람이 여기 와도 된다는 사인을 받으면 거기 장소에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걸 뭐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집에 있어라. 근데 사실 이렇게 집에 가니까 뭐 이렇게 서는 것도 많더라고. 일단 가니까 일단은 뭐 형제고 전부 다 보면은 일단은 돌아가요. 이렇게 쭉 돌아가서 밖에 나가고 오랜만에 왔는데 피하는 거구나. 피하죠. 네. 또 저희 어머님도 우리가 자가격리하는 그 장소로 들어가니까 어머님도 이제 밖에 함부로 못 나가시고 저희가 있으니까 형제자매들도 집에 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머님이 이제 저한테 또 그러시죠. 너희들 왜 왔냐고. 오히려 남들 모두 뭐 그런 경험 좀 있었어요. 뭐 그래도 사실은 뭐 안타까운 건 있죠. 근데 또 저희들 때문에 다른 사람도 피해 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듣다 보니까 또 가족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서운한 마음이 조금 드셨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바로 달려들어서 껴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고 반가운 마음보다는 그래도 아버님 돌아가신 일기 때문에 글자 갔더니 일단 먼저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들어가는 중에 막 침사가 나가셨어. 격리 끝나고 저희도 인사했어요. 그렇군요. 격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끝나시고 한국에서 그래도 지내시는 시간이 또 이렇게 확보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이전에 보내시지 못했던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가면 이런 것도 꼭 해봐야겠다라고 혹시 계획하신 게 있으신지 어떻게 좀 시간을 좀 보내고 싶으신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뭐 원래 그 한국에 나오려고 계획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코비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는데 그 전부터 이제 저는 한국에 나오면 이렇게 좀 섬에 가보고 싶었어요. 뭐 울릉도 이런데 저희가 또 이제 그 외국에 나가서 오래 살아서 그런데 잘 못 가봤거든요. 뭐 어제였나? 그 단체에 가서 했더니 저희 단체에서 제주도에 가서 먹을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면 혹시 제주도 올레길을 이렇게 좀 자전거를 한번 투어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아직 자가격리 때 자전거 지나가는 거 보시죠. 네, 자전거. 제가 인도에서도 자전거 타고 운동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어성 교수님은 뭐 특별히 해보고 싶으신 거나 있으세요? 저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한국에서 뭐 어디 가고 싶은 데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따라다니면 되니까. 따라다니고. 저는 이제 먹고 싶은 게 많아서, 오늘 뭐 짜장면도 먹고 싶고, 순대도 먹고 싶고, 뭐 이런 거 좀 먹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런 맛집 같은 거 좀 가보고 싶은데, 요새 분위기가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분위기가 또 안 돼서, 사실 그게 제일 좀 더 선호하고 그래요. 맛있는 맛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지 마시고 데려가 주세요. 네, 하창영 교사님은 좀 뭐 이후의 계획 같은 거. 이후의 계획. 네네네. 저는 이제 들어오고 나서 집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사실 얼마 안 있다 바로 사무실로 출근을 한 케이스여가지고 좀 짧게 있었어가지고 가고 싶은 것도 사실 딱히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 약간 이건 진짜 꼭 먹어야겠다 해서 토고에는 고기가 별로 없고 있어도 너무 질기고 그래서 잘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무한리필집 가서 한번 해치웠습니다. 일단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러면 이제 문진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선별 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하고 한국인인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증상이 있으면 이제 병원으로 가는데 치료비를 한국에서 다 대주는 거죠. 코로나 지금 제가 알기에는. 네, 제가 알기에도 걸리면 다 치료를 해주는 거고 이제 무증상이면 이제 자기가 이제 알아놓은 데를 가서 이제 자가격리하는 거고 이제 거기가 이제 정부에서 하는 데는 이제 1일에 10만 원씩 14일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음식이나 이런 거 포함된 가격이고 또 이제 개인은 또 이제 음식을 지인들이 이제 문 앞에까지 배달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거꾸로 되는 게 그 자기 집에 들어가고 싶으면 부모님들이나 친척을 안심 숙소로 보낸다. 이제 그렇죠? 예, 보내서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제가 연락을 해봤어요. 예. 해봤는데 네. 굳이 그렇게 딴 데로 옮길 필요는 없고 그래요? 그냥 그 집 안에서만 방을 따로 쓰고 화장실 따로 쓰고 그러니까 모든 용기들을 따로따로 쓰고 거리만 유지하면 그래요? 같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완전히 나와야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저희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제 제가 말씀하신 게 맞는데 좀 안 맞는 게 어떤 거였냐면 또 최소한 그 집에는 화장실 2개여야 되고 반드시 그 집에는 방이 2개 이상 되고 둘이 동선이 겹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층, 1층 뭐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던가 동선을 만나면 안 되고요. 식기나 모든 것들도 그 사람이 쓰는 그 식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음식도 같이 만들어서 누가 퍼 다르는 게 아니라 그거 갖고 내서 퍼서 오다가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그 일반인들은 거의 뭐 사용하기 되게 애로사항이 많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또 하나 문제가 외국에서 온 사람이 집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요. 주변 사람들 되게 신경 쓰거든요. 이게 어려워서 사실은 그 안에 있던 분들이 다 안심 숙소 또는 뭐 호텔 이런 데로 이제 가게 돼서 사실은 좀 어려움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한 14일 정도 집에만 있고 방에만 있으면 중간에 막 뛰쳐나가고 싶고 막 그런 충동이 좀 한두 번씩 올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운동도 좀 하기 힘들고. 일단 뭐 저희는 중간에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한번 옮겼으니까. 근데 제일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는 먹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먹고 앉아 있어요. 들어놓든가.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뭐 누가 뭐 가끔 연락 오면 뭐 요새 유튜브 들어가면 뭐 자가격리 하면서 운동하는 거 많다더라 뭐 하는데 눈으로는 보는데 이게 몸을 안 내더라고. 그래서 그 먹고 자고 이것만 하니까 상당 계속 이렇게 찌는 소리가 들려요. 보이는 게 아니라 들려. 있더라고. 그게 힘들었어요. 우리 박성규 선생님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다 좋았죠. 네. 또 한국이 너무 좋은 게 한 열흘 정도 되니까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그러면서 혹시 뭐 자가격리하면서 힘든 거 없냐, 혹시 뭐 우울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상담까지. 네. 상담까지 그런 전화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괜찮다고. 근데 정말 좋은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도 이제 KWMA에서 화상 통화로 선교사님들 이렇게 소식 들어보면 부부가 같이 있어 갖고 많이 다툰대요.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밀폐된 공간에 계속 있다 보니까. 밀폐도 좀 넓은 공간이면 괜찮은데 이게 좀 보니까 좀 작더라고요. 작은 공간에 있어서 네, 힘들겠지 아무래도. 힘들겠고. 네. 그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우리 하선 교사님은? 저는 근데 그때 들어왔을 때가 해외 입국자들이 한국에 와서 격리를 제대로 안 하고 밖에 나가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한차 해외 입국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너무 많을 취급하고.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방 안에서 뉴스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제가 꿈을 꾸는데 이제 제가 자가격리자인 걸 까먹고 나가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네. 근데 그때 이제 나가면은 이제 벌금이 이제 매겨지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이 없는데 그런 꿈을 꾸고 막 그런 스트레스? 그러니까 해외 인식에 대한 게 안 좋았어서 그래서 저도 일부러 집에 더 못 가겠다 싶긴 했었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또 이제 시차 적응을 저는 좀 했어야 됐었거든요. 아프리카는 많이 나서. 근데 이제 아예 밖을 나가서 좀 움직이고 낮에 좀 돌아다니면은 시차 적응이 오히려 이렇게 밤까지 참고 잠을 참고 잘 수 있는데
내가 언제든지 잘 수 있으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래서 안 되겠다. 저녁에 어떻게든 버텨서 밤에 잠을 자야겠다 해서 좀 2차 적응하는데 오히려 집안에만 있으니까 이게 좀 어렵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좀 졸리면 또 자고 네, 그냥 계속 잠을 그냥 조금씩 자니까 막 네. 또 자야 될 때는 못 자고 또 그런 네, 경우가 있겠네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 토고하고 인도 얘기를 조금 그래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인도에서 이제 그 오시기 전까지 막 그 구제사역 그렇게 또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좀 제가 들었는데 인도 상황 좀 코로나 인도 또 장난 아니게 좀 많이 하는데 좀 인도 소식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주세요. 제가 할까요? 하세요. 네. 인도 지금 방송에도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참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하루 2만 명 수준이면 좀 굉장합니다. 처음에 거기 락다운 할 때 그때 뭐 한두 명 나오고 이게 불과 얼마 전인데 지금 하루에 2만 명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인도가 그 근로자들인데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는 없어졌다 치더라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현실에서는 다 이제 스며들어 있는 때잖아요. 근데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는데 코로나가 하면서 일어나고 봉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과 일회용 노동자들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이렇게 먹고 뭐 그런 사람들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이 끊기고 또 일이 끊기다 보니까 집에서도 쫓겨나야 되고 렌트비를 못 내니 쫓겨나야 되고 그러니까 길거리를 막 내몰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차가 다 끊겨 있으니까 다 봉쇄시. 그러니까 걸어갑니다. 그래서 어디 뉴스 보면 뭐 한 2,000km 걸었다. 열을 걸었다. 막 이런 소리가 나와요. 뭐 가다가 중간에 애 낳는데 그날 애 낳고 그날 또 애를 안고 또 걸어갔다. 뭐 또 한 400km 걸어갔는데 10km 남겨놓고 죽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교회와 단체에서 긍휼 사역을 보내주셔서 오기 전에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간은 계속해서 그 쌀과 밀가루와 기름, 설탕, 소금 이런 걸 좀 사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갔죠. 네. 주면서도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너무 미안했어요. 토고는 어떻습니까? 토고는 이제 아예 다 닫힌 건 아니었고 학교, 교회, 뭐 클럽 이런 데를 다 닫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상황이 사실 이제 점점 저 나올 때 안 좋아지고 있을 때쯤이었는데 점점 이제 확진자도 많아지고 이러는데 사실 그 확진자도 믿을 수 없는 검사 수 자체가 분명히 적을 거고 근데 이제 연락을 현재 사람이랑 해보면은 괜찮아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그걸 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정말 그 토고가 프랑코폰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에서도 가난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달에 7만 원 이렇게 벌어서 사는 사람들이어서 수입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일을 못해서 먹고 살지 못하니까 근데 이걸 나라에서 제대로 이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또 외국인한테 좀 표출이 돼서 외국인들이 좀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고 며칠 안 있어서 이제 한인분들한테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한인분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서 이제 싸우다가 이제 등이 찢어지고 그런데 또 어떤 한인 집에는 강도가 들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치안상으로 토고가 정말 안전하고 사람들이 순한 아프리카에서 정말 순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민심 자체가 너무 흉흉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하니까 대학생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제 얘네도 집안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제 일을 하려고 일을 구하고 있다. 일 잘 구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하는데 전혀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약간 현지 자체도 너무 현지인들에게도 그렇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자가 격리의 시간들과 국내에서 보내는 시간들 잘 보내시고 또 현지로 돌아가실 계획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계획들을 또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네네. 이제 나올 때는 한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하고 네. 왔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뭐 거의 50만 명, 60만 명이 입박하고 인도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루에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니까 이제 조금 마음을 내려놨어요. 이제 그때까지 가기가 힘들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는 아무래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면 사역을 못하고 그래서 비대면 사역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그 비대면 사역을 어떻게 그 준비할 것인가를 좀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단체에서는 다 많은 선교사 모든 장기 선교사님들 특별히 장기 선교사님들은 그 비대면 사역을 유튜브로 이렇게 현지인들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성경을 가르칠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배워서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걸로 그 계속적으로 소스를 만들어서 현지인들을 재자역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공부하고 저희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죠. 사역의 방향과 규모가 훨씬 더 넓어지고 네, 또 새로운 네. 또 사역으로 도전이 되게 많으시는 시즌이 될 것 그렇죠. 같아서 네. 발은 못 움직여도 네. 전파는 막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넓게는 갈 수 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네.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있어야 개방이 편한 거죠. 네, 사실 뭐 좀 불편하긴 해요.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또 여기 좀 불편하게 해도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줌으로 저희가 계속 같이 현지 청년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만나는데 그게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집중도가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줌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KWMA에서도 이제 좀 이런 선교사님들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과연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샘플링 조사였는데 약 20개 단체에서 470여 명 정도 선교사들이 리스폰스를 해줬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선교사의 교육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재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것을 토대로 저희들은 이제 선교사들의 재교육에 무엇이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전에 뭐 비대면도 있지만 저희가 처음 해봤던 거는 그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줄 수 있을까? 적정 기술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적정 기술 세미나도 한번 해봤고요. 앞으로는 이제 제일 좋은 건 사실 대면이에요. 대면으로 사역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하고 또 이런 게 있죠. 조금만 더 비싼 장비를 사면 더 좋은 퀄리티가 있는 게 나올 거라는 착각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가장 저렴한, 그러니까 가장 적정한 수준의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찾아서 가장 적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정 교육이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거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뭐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기술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각자 이제 주특기가 있을 거야, 사역지에서. 이 주특기가 현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유튜브 하세요. 뭐 여기 있는 현지 이제 한국에서 나와 있는 외국인들 사역하세요. 뭐 이렇게 되게 쉽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똑같은 옷을 입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KWMA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변화시켜보자. 적정 기술도 바꾸자.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나는 어떤 타len트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자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 세계가 변화되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일 거다로 얘기를 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공항에서 들어올 때 이게 카메라에다가 뭐 이거 설치하고 들어오셨잖아요. 하면 나 때문에 일주일 뭐 매일 전화도 오고 내가 뭐 검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유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살짝 뒤집어 보시면요. 앞으로 우리 사역지에 갔을 때 공항에서 외국인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거죠. 뭐 당신이 어디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즉 저는 이제 필리핀 선교사니까 필리핀 선교사는 종교 자유가 있어요. 어디서든 종교 활동할 수 있는데 뭐 종교 자유롭게 포기할 수 없는 국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내가 선교사님이라는 것을 좀 감추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가는 모든 것이 정부가 볼 수 있는 거죠. 합법적으로. 아마 사역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KWMA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좀 취해야 될 거고요. 선교사님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고요. 아마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어쨌든 주의를 한번 끼든지 아니면 주의를 2번 끼실 경우가 있고 그런데 뭐 이렇게 예배나 뭐 이런 건 어떻게 드렸나요? 저희도 기존에 이제 한국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유튜브로 이제 격리 중에서도 이렇게 했었고, 네, 그걸 보면서 했었고, 이제 제가 있었던 숙소가 방이 여러 개 있어서 다른 자가격리자 분도 있었는데, 다 선교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일 되면은 다들 찬양하고 방에서. 각자 방에서. 찬양 소리 엄청 울리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서 또 씻으시고 다 막 이 주일을 맞이하는 자세는 다 똑같더라고요. 자가격리 안에서도. 네, 그래서 네, 그때 아주 각자 각 방에서 예배를 하는 게 다 들렸어요. 그렇겠네요. 네. 또 어떠셨습니까? 저희는 예. 그냥 늘 하던 대로 요즘 예. 다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그냥 호텔 안에서 네. 이번에 이제 아마 지금 이제 좀 우리 하선 교사님은 KWMA에서 연결한 그 자가격리 숙소를 이용을 해서 좀 비용 부담이 좀 적었을 것 같고 또 단체에서 좀 지원을 해줘서 좀 비용이 좀 그래도 했을 텐데 자기가 자기 비용으로 전세 비행기 구하고 자가격리 숙소하고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저희 사역지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조금 많아요. 많죠. 이제 비행기표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비행기표의 한 3배 정도 가격을 내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게 특별기하고 전세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특별기라고 이름 치니까. 뭐 타고 오세요? 전세기? 특별기죠. 특별기. 네, 특별기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시아나 맞죠? 대한항공인가요? 아시아나 타고 왔는데 보통 이제 편도로 끊어주잖아요. 근데 편도로 하는 게 편도로? 네, 편도로만 하죠. 근데 가격이 이제 왕복하는 것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죠. 그게 한 몇 배 정도 돼요? 정확히는 한 2.6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나네요. 네. 제가 뭐 조사에 의하면은 그 특별기는 인천공항에 내려서 집까지 가는 그 편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고, 네, 전세기는 뭐 이렇게 한인들이 리서치 해갖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을 좀 더 주고 사고 인천공항에서 알아서 가는 거. 뭐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 저희는 전세기 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국내선도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40%만 태울 수 있어요. 국내선에. 그래서 배가 한 비행기 값이 3배 정도 그렇게 올랐어요. 저희가 올 때만. 그것도 예약도 제가 초기에 그 오만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티켓을 샀어요. 근데 얘들 데리고 갔더니 공항이 폐쇄됐어. 그래서 다시 들어왔는데
또 환불을 요청하니까 아직까지 환불을 못 받은 거예요. 한 몇 개월 지나도. 그러니까 또 다른 티켓을 사기가 또 부담이 또 되네. 또 날아갈까봐. 이런 부담이 있죠. 저희도 티켓을 샀죠. 가는 날 다 돼서 그래도 저희들은 연락을 해줬어요. 취소됐다고.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못 갔죠. 그때는 또. 네, 환불을 요구하니까 정부에서는 환불을 해주라고 그러는데 그 비행기 회사에서 안 해주는 항공사에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지금 이제 그대로 있어요. 그게 그래서 2년 안에만 사용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비자 같은 경우에 오버스테이 되면, 아까 기간이 연장이 되면 네.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봉쇄 락다운 기간이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비자가 익스파이어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그냥 물론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반드시 그 FRO라고 외국인 등록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분들은 그 홈페이지가 아예 클로즈 돼가지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가 그런 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받았다. 잘 받았다는 분 계시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나올 때는 그 엑시트 비자라고 하는 네. 그 출국 비자를 받아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비자가 갱신이 이렇게 만기가 됐어도.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국제선 비행기가 아예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비자가 끝나도 저희 같은 나라 인도 정부에서는 국제선이 뜨고 한 달 안에만 무조건 나가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내 비자가 끝났다고 그래도 내가 국제선이 없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상화가 됐을 있다가 이제 정상화가 되면 한 달 안에만 나가면은 그거는 괜찮다고. 근데 어쨌든 아까 우리 김유성 총무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선교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 수석을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왜 이렇게 오래 있었어 여기? 뭐 하느라고 있었어?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려면 여기 이렇게 힘든데 왜 들어와? 막 이런 비자 문제가 좀 많이 염려가 되는데 뭐 어떤가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시면 비자에 대해서 앞으로 아까 우리 최호영 간사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당분간은 저희도 그래요. 당분간은 일단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문 비자라든가 관광 비자라든가 이건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열어주는 거는 지금 현재 열려 있는 거는 비즈니스 비자나 외교관 비자나 이런 건 특별한 비자 같은 지금은 열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청하면 나올 수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비행기가 없어요. 비행기가 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조금 더 이제 그 마무리를 해가면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특별히 제가 듣기에는 자가격리를 하러 나오는 MK들도 굉장히 어렵대요.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시고 혼자 왔는데 막 한국 상황 잘 모르는데 막 돈도 막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새벽에 왔는데 차도 뭐 없고 그러니까 뭐 기다렸다 오고 뭐 선별 진료소 뭐 이런 데도 갔는데 낯설고 그런데 어쨌든 자가격리를 하러 이제 한국에 어쩔 수 없이 오셔야 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좀 뭐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뭐 팁이라든지 뭐 이겨냈던 법 뭐 이렇게 에피소드 뭐 이런 것 좀 하나씩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하선교사님부터 한번 얘기할까요? 일단 지금은 많이들 이제 해외에서 많이들 들어오시고 했으니까 정보가 그래도 좀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현지에서 정보를 알아보는 거는 또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화를 직접 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 홈페이지나 이런 거 들어갔을 때도 사실 좀 이렇게 제대로 나와 있는 게 많이 없어서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무조건 이게 정보에 대한 거를 많이 요청하시고 그게 좀 쌓이고 준비를 좀 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너무 다 퍼져 있는 정보를 한국 가서 막 하는 게 쉽진 않은 것 같고, 네, 저도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이러면서 많이 정보가 있어서 괜찮았는데, 네, 저도 이제 주소지가 서울인데 인천으로 가야 돼서 이걸 어디서 선별진료소를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았어서 네, 오자마자 전화하고 공항에서 막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거든요. 네, 정신없고 약간 이랬어서. 정보에 대한 걸 잘 쌓아두시고 이제 오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KWMA에서 그런 선교사님들 마음을 이해하고 2주에 한 번씩
KWM의 뉴스레터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벌금도 그때 한번 내라 그랬고 뭐 그랬는데 선교사님들이 아 이거 뭔 벌금이요 그러다가 또 벌금 맞아서 뉴스 나오면 안 되잖아요. 벌금도 내나요? 1,000만 원씩 자가격리 밖에 입찰하는 나가면. 그런 거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선교사님들 놓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뉴스레터지를 정보를 만들어주는 거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는데 더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네. 또 우리 그 박미선 선교사님은 또 못다한 말씀이나 또 우리 자가격리 하실 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면. 저는 자가격리할 때 그 시간을 좀 어떻게 잘 이렇게 활용할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속에서 읽을 책을 준비해 온다든지 그러면 참 이렇게 쉬면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책이 없어서 그게 책이 좀, 없어서. 네, 좀 안타까웠거든요. 저희가 이제 KWM에서 그 드라마 바이블 성경을 만들었던 팀하고 연결이 돼서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오디오북이나 이런 책들을 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고 오늘 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읽는 것도 있지만 뭐 본인의 글을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부부라 노트북이 하나인데 이런 노트북 좀 대여하는 것도 좀 이렇게 단체나 기관에서 조금 해주면 힘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좋죠. 네, 우리 또 어선 교사님부터. 저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공항에 입국해서 들어오면서 굉장히 친절해요 사람들이. 진짜 친절하더라고요. 한국 진짜 많이 바뀌구나. 네, 인도에 있다고 해서 그래요. 굉장히 친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그분들 말씀에 잘 따르면 쉽게 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분야만 알아요 보니까. 그래서 맞아요. 제가 궁금했던 거 우리 어디로 가요? 그러면 내려가서 물어보시라고 그래요. 다. 그러니까 일단 내려가야 그분들이 우리가 이분은 어디로 가고 여기 어디로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안내를 그 앞까지 버스 앞까지 다 안내를 해주시라고. 오케이. 뭐 말만 잘 들으시면 편안하게 잘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좀 성격이 급해서 원스톱으로 한 방에 다 알고 싶은데 공무원들이니까 딱 자기 역량만 딱 설명해주고 프로세스를 하는 거니까 선교사님들이 화내지 말고 잘 말을 따르면 친절하게 잘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우리 김희성 총무님은 또 어떤 말씀을 또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희가 KWM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다를 만족시키기 참 어렵더라. 뭐 그게 좀 있고요. 오시는 선교사님들도 본부나 KWM이나 또는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에게 책임감을 가지시고 좀 고마워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제 저희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양쪽을 다 섬겨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오시는 분은 또 해드려야 되지만 시설을 그냥 탁 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자기 피해를 보면서도 이분들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실. 선교사님들의 감사 좀 부족할지라도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많은 자가격리시설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못 구해요, 사실. 그래서 갖고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막 날짜를 맞춰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노쇼가 되는 거죠. 뭐 그중에는 뭐 비행기가 안 떠서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은 다른 데 좋은 데 살겠다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으면 들어오신 분이 못 들어오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분은 못 들어오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들의 상처 입는 뭐 그런 것들이라서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하니까 이 연락도 주시고 제가 장소가 있다면 제공하도록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일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최호영 간사님들 이렇게 선교사님들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청년들하고 있는 같이 있는 단체인데 좀 어떤 느낌이 드나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너무 귀하고 근데 또 국내에 의도하신 바는 아닐지라도 또 이렇게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또 그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있고
또 예비되어진 그런 은혜들이 되게 곳곳에서 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총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돕는 손길들이 또 많이 또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또 돕는 그런 손길들이 또 많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들이 좀 감사하고 하면서 네,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될 것을 저희 청년들이 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네,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겠다는 또 새로운 마음이 또 저희가 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선교사님들이 가시는 길 저희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KWMA에서는 이제 지난 4월부터 그 한 20여 차례 화상회의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계속 수요 조사를 했고요. 5월 달에 이제 그걸 기획을 해서 KWM의 코로나19 비상대책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1, 2, 3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뭐 자가격리라든지 뭐 긴급한 물자라든지 이런 준비를 했고, 2단계에는 이제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할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선교를 할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방송을 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3단계는 뭐 마스크 지원 사역이라든지 방역 지원 사역이라든지 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이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데,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많은 분들이 한 주에 한 20명 이상씩 오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촬영도 해주시고 기획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랙에는 이제 국제 관계와 비자, 또 지금 이제 오늘 선교 토크쇼, 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선교지에서 이때 필요한 콘텐츠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트랙에서는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디지털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디지털화가 될 수 있는지, 방송 장비라든지 또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런 그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단기 선교 시즌인데 비전 트립 시즌에 많이 못 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디지털 비전 트립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거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할 거고, 세 번째 트랙에는 이제 MK들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MK들도 좀 많이 힘들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뭐 경제인들, 뭐 이렇게 또 선교계 원로들 뭐 이렇게 초청해서 계속 저희가 한 5, 6개월 정도 계속 이런 방송을 같이 하고, 이걸 갖고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피드백도 물어보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진짜 제일 선교사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자가격리, 예,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귀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들이 잘 이어져서 또 선교사님들이 품고 있는 선교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또 자가격리 기간에 또 뜻밖의 또 어려운 일이 생기셔갖고 마음도 아프셨을 텐데, 하지만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건강하게 또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또 자가격리 선교 토크쇼 마쳤는데요. 우리 좋은 만남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박수로 영광 돌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